배웠던 거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맨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출력했었고 변수했었고 그래 출력도 프린트 했었고 그리고 포맷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 했었고 그리고 변수는 선언과 사용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건에서는 if랑 elif랑 else까지 했었고 반복문은 while만 했어요 지금은. 그리고 for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내용 끝나고 나서 할 거예요 for문은. 그리고 또 함수는 이제 뭐야 사실 요것도 함수예요. 출력하는 함수예요 얘는. 지금 했던 이런 것도 함수인 거고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이 자리에는 뭔가 인자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포맷도 마찬가지로 함수입니다. 포맷도 요 안에 있는 거로 치환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함수는 어떻게 썼어요? define 뭐 a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거랑 차이점은 이제 내장 함수인지 아니면 사용자 정의 함수인지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내장 함수가 될 거고 define에서 쓰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define에서 쓰는 거 뭐 여기 매개 변수 개념 있었을 거고 또 return도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였고 그죠? 그러니까 뭐 print 9단 이런 함수는 갖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래 이것도 그냥 써봅시다. define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예요? 함수 만드는 모양에서 이 자리는 매개 변수 자리죠. 이게 뭐예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 여기에는 뭔지는 몰라도 일단 인자 두 개가 넘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매개 변수 자리가 두 개 뚫려 있으니까요. 그죠? 인자가 총 두 개여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 실행할 때 넘어가는 값이 인자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놈이 매개 변수였고 그리고 이 받아온 값들로 이제 뭔가 이 자리에 남겨놓겠다는 return이 정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ABC는 10이고 이 안에서 만든 변수는 지역 변수였고요.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변수, 즉 함수 내부, 지역 공간에서 만드는 변수죠.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전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 전역 변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매개 변수인 이유도 있었잖아요. 함수 내부랑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해서 매개 변수였고, 그죠? 얘는 함수 안쪽, 얘는 함수 바깥쪽. 왜냐면 얘는 이런 콜론으로 안쪽 상황이 된 거니까 함수 내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 감자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외부 상황이 되는 거죠. 차이점은 뭐였죠? 차이점은 이게 안 돼요. 그냥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인 거니까. 지역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죽는 거였잖아요. 뭐 변수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뭐 스코프 이런 내용도 있었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프린트 K는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수명이 긴 전역 변수니까. 대신에 이 C 같은 놈은 이때 실행돼서 이때 끝나는 요 함수 내부에서만 살아있는 변수니까요. 수명이 짧은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건 진짜 다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define으로 정의하는 거, 그리고 또 내용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매개 변수, return, 인자 이런 거.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객체인데요. 파이썬은 OOP예요.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예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OOP랑 OOP 특징. 이것도 살짝만 먼저 보자면,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줄임말이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맞죠? 이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얘는. 왜냐면 다른 언어에서도 보이는 특징이에요. 다른 언어, 뭐 자바라던가, 자바라던가 기타 다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회사 면접에서 제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회사 면접에서 객체 지향 특징 5가지 대보세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대답을 대부분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바를 아무리 뭐 파이썬을 아무리 막 공부해가지고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뭐 코드 짜고 뭐 함수 만들고 뭐 프로그래밍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질문이 나와요. 실제로도. 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객체 지향의 특징, 또 객체 지향의 뭐 문제점이라던가 뭐 이런 거,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그런 게 좀 질문 사항으로 나오는 편이라서 얘네들은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인데 얘는 객체 지향 언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3가지는 키워드예요.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객체가 뭔지 아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네. 객체가 뭐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은 현직자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좀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요것도 하나 그냥 객체 따로 대충이라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뭐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있고, 네, 이제 얘기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객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서 좀 넘어갈게요. 객체에서 이 객자가 손님 객자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들어주세요. 객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실체는, 그죠? 저도 실체고요. 뭐 여기 있는 리모컨도 실체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실체고요. 그냥 모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실체라고 합니다. 근데 실체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그냥 뭐 화장실 거울에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저를 가리켜서 실체라고 안 하고 주체라고 할 거예요. 주체는 실체가 그 해당 실체를 바라봤을 때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실체가 아니라 저를 보는 거니까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킬 때 실체가 실체를 바라봤을 때는 주체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뭐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실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근데 실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는 조금 설명이 이상해요. 왜냐면 저도 실체고 여러분도 실체인데 제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주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바라보면은 그때는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주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공통점은 둘 다 실체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객체 개념이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실체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개념이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제가 자동차를 하나 보고 있대요. 자동차를 하나 보고 있어요. 제가 제 차를 볼 때는 얘는 객체죠. 왜냐면 저도 실체고 얘도 실체니까. 그죠? 그냥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볼 때는 얘는 저한테 있어서 객체가 될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실체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차예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자동차가 아직 디자인 단계에 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차예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는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그 자동차는? 아직 아니죠. 그죠?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객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저는 지금 책 한 권 다 쓸 수 있거든요. 책 표지부터 해가지고 뭐 책 머릿말부터 해서 그 뭐 끝말까지 해서 뭐 책 내용까지 해서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걸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도 객체 취급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그냥 교양적인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내가 상상하던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거든 전부 다 오브젝트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으로 그냥 이 차는 검은색이고 뭐 2톤이고 뭐 제로백이 뭐 10초고 뭐 최대 시속이 300km 뭐 어쩌고 대충 디자인 작업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구현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객체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런 과정을 찾아보시면 좀 나오겠지만, 요 과정이 추상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을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해당 객체의 특징을 뽑아내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해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예요. 객체 지향의 그 목적은. 이 녀석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건 뭐 실제 하는 거, 실제 존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메이플 스토리를 한대요. 캐릭터 생성을 하잖아요. 걔네도 객체예요. 걔네도 그 개발팀에서 걔네들을 다 객체 취급해요. 네. 모든 뭐 게임이든, 그러니까 이런 가상 공간이든 아니든 내 머릿속이든 실제 존재하는 거든 상관이 없이 다 객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객체의 존재 이유는 이제부터 좀 어려운데, 객체는 어트리뷰트랑 메소드로 이루어져요. 하나의 객체는 어트리뷰트랑 메소드인데, 쉽게 말하면 얘는 속성이고요, 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객체는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1.5kg고요 1.5kg이고 또 뭐가 있을까? 다리가 4개예요. 또 얼룩무늬예요. 아니야. 뭐가 있을까? 달리기가 시속이 1.6km가 나온대요. km/h. 또 키가 뭐 한 1m? 네, 이 정도 되는 강아지를 제가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짖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먹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달리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잠자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대요. 네,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지금 상상하면서 구현을 해냈는데, 구별이 좀 되시나요? 제가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썼어요. 얘네들끼리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얘네들은 어트리뷰트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메소드가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속성일 뿐이잖아요. 이 강아지에 대한 속성, 특징, 뭐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도 하는데 그냥 어트리뷰트로 아세요. 네, 속성이다, 이 강아지에 대한 속성이다 정도가 되는 거고, 이런 행동, 기능에 해당하는 행동은 메소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했던 걸 다 합쳐야 돼요. 네, 얘네들을 합쳐야 이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합쳐야 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네, 어트리뷰트는 속성, 성질의 집합 정도로 보면 돼요. 메소드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어떠한 작업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런 이제 예시들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자, 제가 지금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실행시켰어요. 그죠? 얘는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될 거고요, 객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네들은 기능이 될 거예요. 펑션의 느낌이고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의 느낌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좀 매칭을 해서 보셔야 돼요. 속성에 관한 거고요, 메소드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저도 근 한 10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사람을 객체화하고 싶대요. 우리 같은 이제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데이터로서는 뭐 키라던가 몸무게, 키, 몸무게, 뭐 전화번호, 또 이름, 또 주민번호, 뭐 주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는 뭐 달리다, 걷다, 뭐 숨쉬다, 말하다, 뭐 먹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속성이고 메소드인 거죠. 그죠? 누가 어트리뷰트고 누가 메소드인지만 구별을 초반엔 잘 하시면 됩니다. 객체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거 말고 아까 그 뭐 객체 실체 뭐 했던 거는 진짜로 교양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공부하는데 그 녀석이 객체 지향 언어다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앞으로 이제 진행할 거에 있어서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개발을 못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걸 알면 더 잘한다는 맞아요. 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객체는 폴더예요. 객체는 폴더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에서 쓰는 폴더 또는 뭐 맥에서 쓰는 폴더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폴더는 왜 써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두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리하려고 쓰는 거죠. 정리를 하는데 뭐 쓸데없는 것끼리 다 묶어 놓나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는 것들끼리 묶어 놓나요? 보통? 아니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뭐 상반기 결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작년에 찍은 여름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 놓으려고 폴더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제 바탕화면에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졸업증명서 뭐 이런 거 PDF 파일로 갖고 있대요. 또 무슨 제가 엑셀 작업을 뭐 해가지고 엑셀 이런 파일이 있대요. 얘네들은 지금 관련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죠? 얘네들은 하나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통길동 폴더에다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이 녀석에 관련된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2021년 여름 사진 폴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를 뭐 개인정보 폴더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놨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객체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는 항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 위에는 배가 한 척 이렇게 있어요. 이 위에는 배가 하나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번 연도에 수확한 사과 9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 9상자예요. 자, 이 상황에서 상황을 정리해가면서 들어주셔야 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는 제가 싱가포르에 사는 제 친구한테 보낼 거고요. 하나는 제가 뭐 일본에 사는 제 친구한테 보낼 거고요. 하나는 미국으로 갈 거고, 하나는 중국으로 갈 거고, 하나는 뭐 필리핀으로 갈 거고. 다 목적지가 다르대요. 목적지가 전부 다 다른 상황이에요, 이 사과 상자들은. 그러면 자, 얘네들을 배편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한국 가면은 배 앞에 컨테이너들 되게 많잖아요. 이걸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담아 놓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목적지가 다 다른데 굳이 묶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목적지가 다른 상황에서. 그죠? 자, 근데 자, 다시 제가 이 사과 9상자를 미국에 사는 제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얘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이렇게 묶어 놓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이거를 아까 상황에서 다시 돌이켜 보자면 일의 난이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이 사과 9상자가 다 떨어져 있대요, 지금. 하나로 묶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수확한 사과 9상자를 일단 항구에다가 총 9번 하차를 해야겠네요. 그죠? 9상자니까 9번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과 9상자를 배에다가 9번 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배가 이동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서 9번 내려야겠네요. 또 거기 있는 뭐 택배사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 택배 상차를 9번 해야겠네요. 그럼 또 그 기사는 이 9상자를 집 앞에다가 9번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애초에 얘를 묶어놓은 채로 이 항구로 가져온 상황이에요. 묶어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몇 번 내리면 돼요?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죠. 배에다 몇 번 실어요? 한 번만 실으면 되는 거죠. 몇 번 하차예요? 한 번. 차에다가 한 번만 실으면 될 거고, 이 택배기사도 한 번만 집 앞에 내려놓으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끼리는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9개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면은 일의 난이도가 엄청나져요. 이게 지금 9개란 함정이지, 이게 만약에 9만 개래요. 9만 개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지 않았대요. 그러면 공 더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독립시행이라고 쳤을 때 얘네들은 여전히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묶어주는 기술이 객체가 될 거고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진을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오늘 2022년이니까 2021년에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얘를 복사합시다. 쭉 나열이 되어 있대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찍었지 정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썼어요. 그냥 그럼 이 상태일 거예요. 그쵸? 자, 뭐 제목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 제가 2021년에 찍은 사진들 모두를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2022년 9월 시점에서 누가 저한테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들 좀 다 나한테 줘봐 라고 했어요. 저한테 어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거 여름에 찍은 건가? 이거 여름에 찍은 건가? 맞네? 이거 여름에 찍은 건가? 맞네? 이거 여름에 찍은 건가? 맞네? 하면서 선택을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요청한 사람한테 줄 거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안 되겠다.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파일명들을 다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얘는 뭐 2021년 봄 어쩌고 저쩌고, 2021년 여름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이 파일명은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로 여름에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한번 필요해요. 맞죠? 그래도 똑같이 이런 걸 해야 돼요.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파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얘네들은 작년 봄에 찍은 거, 얘네들은 작년 여름에 찍은 거, 얘네들은 뭐 작년 가을, 얘네들은 뭐 작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폴더 정리를 해놨대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요청을 누군가 합니다.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다 적어봐 하면 저 뭐만 하면 돼요? 얘만 그러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폴더제로. 그죠?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 폴더명만 뭐 2021년 여름 어쩌고로만 지어놓는다면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럼 이 폴더 정리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맞죠? 여기서는 이 폴더가 객체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죠?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저는 막 묶어놓지 않았어요.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묶어놨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묶어주는 기술이 객체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C강의장이 하나 있고 B강의장이 옆에 있어요. 제가 여기로 뭘 하고 싶냐면, 저희 강의장에 지금 계란이 뭐 30개가 있대요. 이렇게 30개예요. 30개. C강의장에서 B강의장으로 계란 30개를 옮겨야 된대요. 그러면은 뭐 한 손에 두세 개씩만 든다고 쳐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계란이 총 30개니까. 근데 제가 얘를 그 계란 담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담아 놓으면 어때요? 한 번만 가면 되죠. 그죠? 여기서는 이 녀석이 객체가 될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계란이라는 특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이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다 비슷해요. 관련된 놈들을 다 묶어주고 있어요. 이 묶어주는 기술을 객체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는 컨테이너였고, 여기서는 이제 폴더, 진짜 찐 폴더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계란 담는 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마구잡이로 정리를 해놓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놈들끼리 묶어놓는,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줄 때의 경우랑 일치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애들이 지금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아까 그 사과 상자의 상황에서 목적지가 싹 다 다르대요. 그러면 안 묶어도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안 묶어도 돼요. 무조건 묶어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묶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써야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얘는. 네. 우리는 여태까지 뭐 나이가 10살이다, 여기서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이 변수에다가 넣은 거죠. 그죠? 여태까지 다뤘던 데이터는 하나짜리였어요. 하나짜리.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태까지 다뤘던 데이터는 하나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뭐 나와요? 30 나오죠? 매요. 얘가 10, 20, 30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변수 할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변수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했던 내용이에요. 변수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다가 10 넣은 거고요. 넣겠다잖아요. 실제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을 넣었는데, 그랬을 때 이 10이라는 놈은 덮어쓰기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값을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age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왜? age 더하기 age를 했어요. 그럼 뭘 더해야 돼요, 얘는? 임의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번에는 10이고 이번에는 20이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를 얘가 담을 수 있다면을 가정을 하고서 10 더하기 뭐 20이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얘 맘대로라면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우리 컴퓨터 부품 중에서 램이라는 곳 안에 생겨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원 커리큘럼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C 언어 시간에 아마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C 언어, 자료 구조, 뭐 포인터.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램에 관해서 이런 변수를 공간 취급해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얘는 그렇다 치고, 자,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얘를 복수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변수 이름이 ags인 거잖아요. 얘는 여전히 값을 하나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객체라는 이런 기술은 데이터들 여러 개를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다뤄야 돼요. 즉 데이터가 이렇게 단수개가 아니라 복수개여야 한다는 건데, 이제부터는 객체라는 개념을 할 거예요.
객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면 세 개가 이 에이지스 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객체의 모양은 대괄호예요. 이 대괄호가 객체예요. 객체 중에서도 리스트, 객체도 종류가 많습니다. 리스트, 대열이라고도 하고요, 어레이라고도 해요. 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리스트랑 대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이 세 개가 역할이 각각 다 다르다고. 얘는 이제 나이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단수계는 아니잖아요. 변수명이 복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복수계의 데이터가 이 에이지스 변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뭐예요? 얘는 뭐예요? 변수죠. 변수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지금? 객체를 넣고 있죠. 근데 객체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잖아요. 애초에 복수계잖아요. 데이터들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는 변수에 들어가기에는 이 녀석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근데 지금 얘는 넣겠다라는 연산을 하고 있어요. 대입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실제로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쵸? 지금 프린트 에이지스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쵸?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실제로 넣은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까지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요거 한 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쓴 한 줄, 제가 이전에 뭘 했던 간에, 여기서 뭐 설명을 뭘 했던 간에 요것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한 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보시면 ages라는 변수가 하나 있네요. 변수는 공간이었죠. 이 공간의 별명이 지금 ages인 거예요. 그리고 얘 때문에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객체는 이름이 없고요, 형태는 리스트예요. 이 대괄호는 리스트를 나타냅니다. 리스트 객체를 나타내요. 제가 여기다가 10이랑 20이랑 30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담아서 출력까지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 객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값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이 덩치가 큰 객체는 변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딜레마를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 객체 중에서도 리스트가 되는 거고.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는 이 녀석이 안 돼요. 넣는다를 못 해요. 보통 우리는 여기 이 변수 안에다가 뭐 10을 넣고 20을 넣고 뭐 30을 넣고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 객체 자체를
이렇게 넣어버리려고 하니까 크기 차이가 애초에 너무 많이 나요. 얘는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메모리 구조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는 훨씬 더 높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변수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자동으로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져요.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넣는 것의 정체는 해당 리모컨이에요. 이걸 넣어준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뭔가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이퀄 마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 데이터들의 집합을 통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즉 리모컨을 넘겨줬다는 거는 이 객체를 직접 조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격 조종하겠다는 거죠. 그죠? 제가 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요거 빔 프로젝터나 에어컨 리모컨으로 조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 에어컨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책상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네, 리모컨이 있으면은 원격 조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뭐 빔 프로젝터나 에어컨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원격 조종이 가능해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실제로도 얘네들의 그 메모리상에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그냥 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얘네들은 서로 마주칠 수가 없어요. 사는 동네가 달라요. 자, 이 리모컨은 객체를 하나 만들면 그냥 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나 생겨져 있어요. 지금 이 한 줄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기에는 요 세 가지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간다가 맞아요. 네, 객체는 이제 하나 생성이 된다면 얘는 무조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생긴 리모컨을 넣겠다. 여기서 넣어주는 것의 정체는 리모컨이다. 즉 얘네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중이에요. 서로 링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객체 지향에서 사용을 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녀석들의 주소값을 까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값이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컴퓨터 살 때 램이라는 부품을 꼽잖아요. 램이 뭐 게임 좀 더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면 높은 거 꼽고 뭐 이런 건데, 얘네 저희 게임을 깔려고 게임을 하려고 만들어진 부품이 아니라 요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품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곧 메모리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얘의 주소를 실제로 까보면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뭐 천억이 넘어요. 주소예요, 주소. 실제로 이 램에는 방번호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데 얘는 1000억대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이 객체가 사는 공간에서는 주소값이 한 10만 정도? 그러니까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10만 몇 번째 방에 사는 거고, 이 객체는 얘는 이제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그 공간에 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자세한 거는 시어너나 아니면 포인터, 자료 구조 이런 거, 아니면 뭐 정보 처리 기사라던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런 심화적인 거는 좀 배제를 하고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딱 이 그림까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한 줄로서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다. 에이지스에다가 자 이거 객체 만든 거예요? 만들지 않은 거예요? 객체는 만든 거예요. 대신 이 객체가 지금 빈 칸일 뿐이에요. 지금은 이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이 위의 상황인 거고요. 만들고 값을 채워 넣느냐 아니 채워 넣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egis2에다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아래쪽 셀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총 2개 있는 거예요. 총 2개. 하나는 얘랑 연결된 거, 하나는 얘랑 연결된 거.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aegis3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객체 몇 개예요? 3개 있는 거죠. 그죠? 대괄호가 3개잖아요. 총 리스트가 3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객체 몇 개예요? 객체는 몇 개 있고 이 두 번째 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릿속으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객체 연결 2개 해놓은 거고 여기서는요 얘가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이건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일단 는 왼쪽에 없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 값이에요. 값.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 셀의 상황을 간략하게만. 일단은 변수는 총 3개가 있네요. aegis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aegis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얘네끼리는 지금 이렇게 링킹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넘겨주는 거는 해당 리모컨이겠죠. 이렇게요. 이 녀석의 이름은 지금 aegis고요. 그렇죠? 지금 요 한 줄, 첫 번째 줄. 그리고 aegis2가 하나 있네요. aegis2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aegis 2래요. 너무 막 썼는데 aegis 2. 자, 이 두 번째 줄의 상황이에요. 얘는 뭐예요? 값이죠. aegis 안에 들어있는 값은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aegis 안에 뭐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리모컨 있어요. 리모컨. 그러면 넣는다네요. 뭘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이렇게 값이잖아요. 이 aegis가 갖고 있는 값을 준 거잖아요. 그죠? aegis는 이 첫 번째 객체한테 받은 리모컨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녀석한테 건네받은 리모컨이니까. 자, 얘를 조종할 수 있는 지금 변수는 총 몇 개예요? 2개. 마지막 하나 더 그려볼게요. aegis 3예요. 얘는 또 다른 객체랑 연결을 해놨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코드에서 객체 총 2개라 그랬잖아요. 2개 맞네요. 변수는 총 몇 개예요? 3개 있는 거잖아요. 변수 3개 있잖아요 지금. 대신에 지금 객체랑 요 첫 번째 객체랑 연결된 건 몇 개예요? 몇 개의 변수예요? 2개죠. 2개죠. 세 번째는 아예 따로 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좀 격리돼서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시각화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초반에 지금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녀석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한번 건네서 받은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얘랑 똑같은 리모컨은 얘랑 얘잖아요, 지금.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캐치를 해주세요. 얘랑 똑같은 거는 지금 얘밖에 없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실에 있는 팁이에요. 그러면 자, 이 TV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TV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개죠. 하나, 둘, 3개. 왜 TV에도 그 왜 버튼들 달려 있잖아요. 네. TV에 달려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자면 얘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얘랑 원격 조작은 3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얘는 지금 객체 내부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직접 조종이 될 거고요. 이 녀석들은 객체 외부에 존재하는 리모컨이니까 원격 조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예요? 이 녀석, 이 두 번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2개죠, 2개.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예요? 1개 있는 거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V 한 대 있고 제 동생 리모컨 하나 갖고 있고 저도 리모컨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TV 해당 TV를 뭐 채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뭐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으로 음량 줄이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TV에 이 리모컨이 여러 개를 수가 있잖아요. TV 리모컨이나 아니면 그냥 그 TV에서 딸려 나온 리모컨이나 2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2개가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리모컨을 여러 개 복사해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에 거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상황이었잖아요. 이 위에 셀의 상황은. 그죠? 얘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값이 들어있는 상태로 연결이 되는 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값이 이미 들어있어요. 이 객체 안에 값이 들어있는 반면에 방금 했던 거, 이 상황에서는 값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객체 내부 상황은 지금 깔끔한 거죠. 아무것도 없죠. 얘는 이제 수동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aegis.append라는 기능을 통해서 append 추가하다, append라는 기능을 통해서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고 싶은 값을 써주면은 들어가게 돼요. 얘도 10, 20, 30을 넣어놓고 나서 aegis를 출력을 해볼게요. 똑같죠? 위에 거랑 모양 똑같죠? 그죠? 딱 얘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이미 들어있는 상태를 출력을 하는 거고, 얘는 보세요. 이 시점에서 aegis랑 연결된 객체 내부 상태는 깔끔한 거죠. 값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시점이잖아요.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append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함수예요. 지금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얘는 그죠? 추가해주는 함수예요. 그냥 이 append라는 기능을 통해서 값을 다 넣고 나서 이제 똑같은 놈을 까보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이 어펜드는 어디 있는 기능이냐면 이 리모컨에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aegis.append 했잖아요. aegis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얘죠. 얘죠. aegis가 갖고 있는 리모컨에 append라는 기능이 이미 있어요. 얘를 눌러서 1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겠다예요. 이렇게 요 한 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리모컨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리모컨에 있는 기능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ag에다가 10을 넣고 print ag 하면은 얘는 10 나오죠. 그래서 얘는 10 나와요. 이거는 지금 뭘 출력한 거예요?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얘는 ag라는 변수에, 그죠? 근데 똑같이 저는 지금 aegis를 출력을 했는데 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준 거예요? 얘랑 연결된,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위에 거니까. 네. 이 녀석이랑 연결된 객체의 모양을 출력해줘요. 얘는 이렇게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 때랑은 경우가 좀 달라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그냥 aegis는 10 하면은 얘는 이 변수 안에 10이 들어있는 거, 이거 그냥 출력해주는 건데 지금은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때의 경우에는 얘랑 연결된 객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까서 보여주지 않아요. 얘는 이 리모컨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금 요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aegis 안에 있는 객체는, aegis랑 연결된 객체는 요소가 총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지금 색깔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줄을 표현을 해보자면 얘 눌러서 10 넣고, 얘 눌러서 20 넣고, 얘 눌러서 30 넣은 거잖아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접근하려고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aegis를 출력을 하겠대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 그림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한 번은 aegis에 있는 버튼 눌렀고 두 번은 aegis2에 있는 버튼 눌렀어요. 뭐라고 나오죠? 얘는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최초에 값을 추가할 때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여기다 10 넣었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눌렀어요? aegis2에 있는 거 눌렀죠. 그죠? 여기 있는 거 눌러서 똑같은 TV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넣었네요. 맞죠? 또 그 다음에도 aegis2에 있는 버튼 또 눌러서 여기다가 30 넣은 거죠. 최종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잖아요. 나중에 까보면 모양이 어때요? 10, 20, 30이 들어있는 상태죠. 이렇게요. 그죠? 지금 TV가 한 대고 얘를 조종할 수 있는 외부의 리모컨이 2대였잖아요. 그 개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조작을 하던 같은 TV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 3개는 다 링킹이 되어 있는 중이잖아요. 같은 리모컨이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aegis3를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얘 뭐라고 나와요? 얘는 빈칸이겠네요.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얘랑 연결된 객체, 이 녀석이랑 연결된 객체에다가 뭔가 추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객체는 폴더였어요. 저는 나이값 하나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데이터들, 근데 여러 명의 나이라는 데이터들을 담기 위해서 이런 폴더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얘를 그냥은 못 쓰니까 변수에 연결해서 이 연결된 리모컨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리스트고요. 리스트에는 또 한 가지 규칙이 하나 또 있어요. 얘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인덱스라는 게 존재해요. 인덱스.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방 번호예요. 그냥 방 번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넣는 이런 값들, 즉 이 리스트 객체에 첫 번째 넣는 놈의 방 번호는 얘는 이제 0번이에요. 얘는 그냥 0부터 세는 거예요. 이 녀석의 방 번호는 0번이고 그 다음에 넣는 요소의 방 번호는 뭐겠어요? 1번, 2번. 순서가 존재해요. 얘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이지스 하면은 전체가 다 나오죠. 이렇게. 그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맞죠? 에이지스 하면은 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1번에 있는 이 값만 쏙 빼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괄호 안쪽에 1이라고 써주면은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 에이지스랑 연결된 객체 중에서 1번 방번호에 있는 요소를 말해요. 그러면 20이 나오겠네요. 그죠? 0번 하면요 10 나오는 거고 2번 하면은 30이 나오겠죠. 이 녀석의 인덱스 마지막은 2번이겠네요. 요소가 3개니까요. 그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 해요. 그래서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나오는데 이건 툴마다 뭐 아웃 오브 바운즈,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났다는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인덱스 에러라고 하죠. 이런 방번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일반적으로 이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고 이 객체의 크기는 8바이트에서 16바이트로 잡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통째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리스트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해야 된다. 원격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할 거예요.